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일단 함께 제공된 제 얼굴 들어가 있는 브로셔 있을 거거든요. 그거하고 함께 살펴보시면 아마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지금이 학생들이 이제 막 재학생들 기준으로는 내신이 막 끝나고 있는 시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가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실까요? 어제부터 해서 수시 합격 결과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저도 전화를 엄청나게 많이 받았고 해서 어떤 학생들이 겨울방학 때 저를 만났던 학생들이 1년 동안 꾸준히 열심히 공부해서 어떻게 점수 향상이 있었는지 마지막쯤에 계속 드릴 테니까요. 한번 같이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수학교육과를 졸업했고요. 청소월 학원에서 제가 가르쳤던 단과 수강생만 2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중계동에서 300명 넘게 가르치면서 제일 많은 수강생을 데리고 있는 학원 강사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투스 온라인도 런칭을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 커리큘럼하고 인간 커리큘럼하고 다른 점이 무엇인지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요거 한번 꼭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든 되겠지. 자, 고3 되면 나는 때 되면 열심히 하는 사람이니까 열심히 하겠지. 우리 아이들이 보통 이런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라고 다짐을 한 상태에서도 사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인강 듣고 또는 유명한 선생님 수업을 듣고 잘 수업을 따라가기만 하거나 아니면 또 요새는 컨텐츠가 유명하잖아요. 어떤 모의고사가 좋대, 어떤 컨텐츠가 좋대 이렇게 풀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점수가 오르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당장 이런 생각을 반드시 버려주시고 시작해야 됩니다.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자, 국어하고 영어는 시험지 혹시 보셨죠? 여기 학생분들도 몇 명 오신 것 같은데 국어하고 영어는 글씨가 빼곡해요. 그러니까 읽어야 되고 해석해야 될 게 되게 많아요. 자, 물론 수학도 해석해야 되는 게 많습니다. 하지만 수학 시험지를 보시면 어떨까요? 문항수가 일단 되게 적고요. 글씨가 되게 적어요. 빈자리가 많다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단순하게 수업을 따라오는 것만으로 점수가 오르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과목하고 다르게 수학은 엄청나게 많은 적극성이 필요해야 됩니다. 내가 시작해서 내가 다 끝내야 되거든요. 해석하고 머리로 이해하고 정답이 나오는 게 절대 아니라 풀이 처음부터 끝까지 내 손으로 모두 다 완성을 해야만 겨우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등급컷부터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미적분 등급컷은 80점대 초중반입니다. 옛날에 비해서 많이 내려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확통 선택자들은 등급컷이 높아요, 낮아요? 지금 표점 차가 역대급으로 문이과 차이가 많이 나서 문과 친구들도 지금 미적분을 선택하는 친구들도 꽤 많고요.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1등급 컷이 낮다는 것과 그리고 3등급 컷도 어떻죠? 되게 낮죠. 65점대입니다. 자, 그러면 65점대가 3등급 컷이라는 건 4점짜리 기준으로 60점대 받으려면 4점짜리 10개 틀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65점 받으려면 4점짜리 한 8개 정도 틀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수원수투가 단원이 혹시 몇 개의 단원인지 혹시 아실까요? 수원수투. 문이과 공통으로 보는 수원수투가 단원이 6개밖에 안 되고요. 미적분, 확통, 기하 모두 단원이 3개밖에 안 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수능이 쉽대요? 어렵대요? 수학이? 어렵대요. 근데 단원이 많다고요? 적다고요? 되게 절대적으로 적은 겁니다. 그런데 이 적은 단원을 가지고 문이과 공통으로 의대 가는 애들, 상위권 재수생 애들, 재학생 애들 다 문이과 공통으로 변별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어떻게 나올까요? 되게 깊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고1, 고2 수학 공부가 아니라 고3 때는 철저하게 깊이와 질의 무게중심을 두면서 공부를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를 먼저 등급 컷으로 한번 두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공통 과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킬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되게 어렵고요. 수원수투에서 시간적 여유를 많이 뺏긴 학생들이 선택 과목에서 만회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오답률로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투스에서 발표한 미적분 선택자의 오답률 베스트 5입니다.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오답률 1위가 22번입니다. 22번이 수원수투 맨 마지막 문제. 뉴스에도 킬러네 아니네 말이 많았던 문제입니다. 오답률이 몇 퍼센트죠? 98%. 실제로 거의 다 틀린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되게 어렵게 풀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오답률 2, 3, 4위가 더 중요한데요. 2, 3, 4위가 지금 몇 번이죠? 30번, 29번, 28번입니다. 자, 이게 수원수투일까요? 미적분일까요? 미적분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실까요? 그러면 여기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뭘까요? 22번이 진짜 어려웠구나. 그리고 두 번째, 미적분 선택자들이 여기를 틀리는 이유는 첫 번째, 미적분이 어려워서 또 있겠지만 사실은 그 이유는 거의 없어요. 학생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기까지 못 갑니다.
28, 29, 30까지 못 가서 틀리는 거예요. 실제로 수원수투 22번보다 훨씬 더 쉬웠어요. 미적분 30번이. 그러니까 체감 난이도가 훨씬 더 낮은데도 불구하고 미적분이란 이유만으로 뒤쪽에 넘어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여기를 우르르 틀린다는 거죠. 그럼 여기 상위권일 수도 있고 중위권일 수도 있고 하위권일 수도 있는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설픈 이과 상위권 학생들이 나는 수원수투는 고2 때 다 배웠으니까 이제 미적분을 잘하고 싶어. 미적분 오답률이 높대라고 생각해서 미적분을 고난도를 열심히 처음부터 공부하시면 쉽지 않습니다. 왜? 지금 학생들이 이걸 틀리는 건 미적분을 못해서가 아니라 수원수투에서 압도적으로 시간을 많이 뺏기기 때문에 미적분에 투자할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해서거든요. 이게 더 쉬운데 많이 틀리는 이유는 수원수투를 못해서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좁은 수원수투를 미적분이든 확통이든 기억은 간에 엄청나게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야 되는 모든 에너지를 겨울방학 때 진행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미적분 선택자들 꼭 잘 들으세요. 미적분을 잘 보고 싶어. 미적분 많이 틀린데. 그러면 뭘 공부해야 된다? 미적분이 아니라 수원수투에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게 이게 맞아요. 알겠죠? 그러면 확통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확통 선택자들. 자, 눈물이 납니다. 자, 22번 몇 퍼센트 오답률이죠? 아, 얘네 22번 그냥 다 틀리는구나. 그죠? 근데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놀랍지 않아요. 근데 2, 3, 4위 보세요. 아까 미적분처럼 23번부터 30번까지가 있나요? 없죠. 확률과 통계 선택자들은 확통을 다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확통 선택자들은 확통부터 푸는 겁니다. 뒷부분이더라도. 왜? 확통이 더 쉬우니까. 그리고 수원수투는 좀 더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서 얼마나 덜 틀리느냐로 낮은 등급 컷이잖아요. 실제로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이 틀립니다. 아시겠죠? 거기에서 등급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결론은 뭐니까 모두 수원수투가 중요하다. 하지만 우선순위는 문제 풀 때 우선순위는 약간씩 좀 다르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내년에 지금처럼 어렵게 나올 것 같아요. 수학은 100%. 왜냐하면 좁은 범위로 이렇게 출제를 하다 보면 문제가 깊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문제가 깊어지면 일단 학생들은 다 포기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느낄 겁니다. 그리고 특정 컨텐츠나 특정 고난도 문제 유형을 풀어서 1등급이 나오겠다는 허상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1등급 컷이 막 92점, 2등급 컷이 88점 이런 게 아니라 무려 미적분 선택자들이 65점만 넘으면 3등급이 되는 시대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덜 틀려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미적분 28, 29, 30번을 틀리는 건 미적분만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고 아까 요약입니다. 수원수투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야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미적분 29번, 30번은 공통 과목보다 훨씬 더 쉬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적인 선택을 잘못해서 또는 공부할 때 무게중심을 잘못 둬서 학생들이 재수하거나 삼수하게 되는 경우들이 그렇게 많아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그 다음 거 한번 가볼게요. 수원수투가 아니 고1, 고2 때 배웠던 건데 왜 이렇게 다들 어렵다고 하는 거야? 라고 말씀드리면 계속 말씀드리죠. 단원이 적은데 무니까 공통이라서 그런 겁니다. 자, 준킬러 문제가 8개라고 보통 봅니다. 4점짜리 혹시 몇 문제 나오는지 아시나요? 수학에서 13개 나옵니다. 4 곱하기 13 하면 52점이고요. 100점에서 4점짜리를 싹 다 틀리면 48점이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서 쉬운 4점 4개, 5개 정도는 누구나 맞출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실적으로 그 정도만 공부를 해줘도 이과 학생들이 그 정도만 공부해줘도 60점대 초반은 3등급 때는 보장이 잘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과 학생들이나 문과 학생들이나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어설픈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들이 진짜 많죠. 그래서 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국어 쉬웠대요? 어려웠대요? 너무 어려웠고요. 영어도 아까 들으셨죠? 1등급이 4.71%입니다. 어려웠고요. 탐구 과목 재수생 강세가 뚜렷합니다. 그래서 믿을 건 수학입니다. 문과도 마찬가지예요. 수학은 등급이 급등하거나 급락하지 않아요. 국어는 9월 모의고사 때 4등급 받던 친구들이 9월에 1등급 받던 친구들도 수학 수능 때 뭐 4등급 나오거나 이래도 이상하지 않은 과목이에요. 수학은. 아니 국어는. 하지만 수학은 등급이 크게 변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게 변할 수 있게 하는 마지막 거의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가 재학생들 기준으로는 겨울방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제가 왜 그런지 말씀을 이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비 고3이 되는 우리 학생들은 제가 상담 엄청나게 많이 하거든요. 윈터 때도 제가 윈터만 지금 몇 년째인지 모르겠어요. 거의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고3 담당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물어봐요. 고1, 고2 때 수학 공부 어떻게 했니라고 물어보면 저 수호2 몇 번 돌렸고요. 미적분 몇 번 돌렸고요. 쌤 풀었고요. 이렇게 양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 하지만 그렇게 양적으로 점수가 잘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깊이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지금까지는 문제집 많이 풀고 강의 몇 번 돌렸는지 이런 것들이 수학 공부의 기준이 되었었다면 앞으로는 이런 것들보다는 훨씬 더 깊이와 질적인 고민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다양하게 풀어보기, 오답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고 빠른 풀이도 선택해 줄 수 있는 공부들이 필요합니다. 자, 근데 이런 공부를 우리가 지금까지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왜냐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맞았는지 틀렸는지만 체크하고 넘어가는 공부들 또는 몇 점인지만 확인하고 넘어가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고2 때 배웠던 수원수투를 다시 한번 공부하려면 이 왼쪽에 있는 양적인 공부는 거의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왜냐면 진도는 다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깊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보장을 받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이건 학생들이 못해요. 강사의 학원의 도움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자, 왜 그런지 이따가 문제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겨울방학 때 가장 중요한 수원수투는 고2 때하고 다르게 계속 말씀드리죠. 깊이가 있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기출문제입니다. 자, 며칠 전에 유튜브 찍었거든요. 학생들 이번 수강생들 기준으로 1등급 나온 학생들 모아가지고 어떻게 성적 올렸는지 유튜브를 찍었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겨울방학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아직은 수능 특강이 출제되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기출문제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겨울방학 때 양종훈 선생님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한두 번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선생님들이 다 기출문제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런 얘기 듣고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집에 가시면서 기출문제 집 제일 유명한 게 뭐가 있죠? 자이스토리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삽니다. 그래서 너 이거 풀어.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94년도 기출부터 풀게 돼요. 쓸모가 없어요. 의미가 없고요. 그렇게 그냥 이렇게 풀어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면 겨울방학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수원 1단원밖에 못 풀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최근 5개년만 푸는 겁니다. 뭐라고요? 최근 5개년만 중요한 것들 위주로 풀어주시어도 이제 충분하다. 그리고 필요한 부분들은 더 늘려나가거나 해주시는 게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1년 내내 수원수투 공부해도 점수가 안 오르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겨울방학 공부를 경시하고 난 이과니까 미적분 공부할래. 확통 처음 배우니까 확통 위주로 공부할래. 왜? 나는 문과라면 어차피 수원수투로 공부 안 하고 최저를 수학으로 안 맞추는 애들이 꽤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시도하다가 재수하러 많이 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수원수투 위주로 공부를 많이 기출 문제를 깊게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 자, 그러면 왜 깊게 공부하는 게 중요한지 이번 수능 문제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제가 풀어드릴 건 아니고, 자, 이게 실제로 준킬러 시작이라고 얘기하는 12번 문제입니다. 자, 우리 학생들도 있는데 한번 볼까요? 자, 3차 함수가 있어요. 네, 3차 함수에 대해서 막 개념 공부를 막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게 t 왼쪽에선 이렇게 3차 함수가 나오다가 t 오른쪽에선 이렇게 함수가 갑자기 바뀝니다. 그때 문제 길이 한번 보세요. gx의 그래프하고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의 최대값은 이라고 물어보신다면 자,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외워놨던 성질로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낯선 상황에서 내가 이걸 분석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한 문제를 풀 때 들어가야 되는 에너지가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이 공부하실 때하고 제가 공부할 때하고도 완전 차원이 다르게 깊게 등장합니다. 자, 이거 한번 가볼까요? 14번이죠. 그러니까 저도 이런 거 읽으면 짜증나요. 길어서 짜증나죠. 제가 수학 교육을 전공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연수 AP에 대해서 fx는 어때요? 아까랑 비슷하게 함수가 갈아타죠. 이 왼쪽과 이 오른쪽을 태어나서 처음 보는 함수 두 개로 엮어주고 그 다음 직선하고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GT라 할 때 이 세 개 합이 9가 되도록 하는 K값이 한 개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AP에 대해서 A 더하기 B의 최대값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어요. 그러니까 고1, 고2 때 공부하던 수준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깊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힘든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걸 어머님들한테 꼭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절대. 자, 그리고 21번, 22번이 끝이었잖아요. 22번은 너무 어려웠던 문제니까 빼고 준킬러 거의 맨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이 문제도 2차 함수였다가 갑자기 로그 함수로 바뀌고요. 여기에서의 최대값을 GT라 할 때 어때요? 문제를 싸고 있는 포장지가 엄청나게 두껍지 않나요? 그죠? 이 친구들의 최대값의 최소값이 5가 되도록 하는 A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아, 이게 쉽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되셨죠? 그래서 여기 이 내용을 보고 있는 학생들은 진짜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돼요. 그래서 많이 포기합니다. 많이 포기해요. 그래서 잡고 있으면 누구나 잘 나올 수 있어요.
아시겠죠? 수학을 포기하는 수학에서 점수가 안 나오는 이유는 어설프게 하거나 아예 안 하거나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끝까지 잡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기출문제가 중요한 거. 자, 왼쪽에 9월 모의고사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게 수능 15번 객관식 맨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왼쪽에 있는 것과 오른쪽에 있는 게 거의 비슷하죠. 이렇게 충분히 많이 예고를 합니다. 기출문제만 제대로 공부해줘도 수능에서 나오는 어느 정도의 경향성은 파악할 수 있거든요. 자, 저도 9월에 이거 나오고 나서 이거에 해당되는 유사 문항을 15개인가 만들어줬어요. 다 맞았죠, 당연히. 이렇게 훈련하시면 돼요. 그래서 학원을 안 다니면 공부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요새는, 옛날에는 적당히만 잘 배워도 배웠다는 게 너무 큰 일이기 때문에 옛날엔 배우는 게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쉬운 문제가 안 나와요. 4점짜리 하나가 에너지 소비가 엄청나게 큽니다. 자, 확률과 통계도 마찬가지로 한번 가볼게요. 왼쪽에 나왔던 게 9월 모의고사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수능 29번입니다. 비슷한 문항대에 정말 비슷한 형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죠. 정답도 비슷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미적분은 좀 달라요. 미적분은 틀에 보자마자 이거 비슷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문제는 많이 없습니다. 확률과 통계는 최대한 많이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확률과 통계는 쉬워요. 뒤쪽에 있는 30번에 가까운 문제들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비 수험생들에게 요 얘기 한번 꼭 드리고 싶습니다. 고1, 고2 모의고사 등급 의미가 있다 없다? 있을 수는 있겠지만 거의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시험 범위가 다릅니다. 그죠? 내신 범위하고 완전히 달라요. 시기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경쟁 상대가 다릅니다. 자, 고1, 고2 모의고사는 우리 동갑 내기가 학생들 29만 명 정도 됩니다. 올해 기준으로. 근데 수능 응시 인원은 몇만 명이죠? 45만 명이에요. 재수생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실제로 뉴스 보셨죠? 2명 중에 1명은 재수 반수를 선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잠재적인 반수생, 일단 지금 합격 발표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런 친구들도 나중에 반수는 왜 결정하는지 아세요? 재수나 반수는 떨어져서 결정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마음에 안 들어서 재수 반수를 하는 친구들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까지 내년에 더 는다고 하니까, 자, 이게 실감이 안 나는 친구들은 1, 2등급을 합친 인원이 5만 5천 명 정도거든요. 근데 이제 이 재수생들이 이 1, 2, 3등급을 다 덮고도 남을 인원들이 추가되기 때문에 재학생들이 지금 고1, 고2 때 우리 동갑 내기랑 경쟁해서 나오던 등급을 솔직히 믿을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열심히 공부를 해주셔야 되고, 지금 당장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당장 시작이다. 왜냐면 지금이 D-330일인가 그래요. 근데 우리 안타까운 우리 학생들은 새로운 담임 선생님을 만나야만 내가 고3인 줄 아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260일이에요. 늦어요.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고3이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공부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 자, 그러면 수원수투는 기출문제 위주로 학습을 먼저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도 하고 하는 것들은 제가 윈터스쿨 들어가서나 아니면 제 단과 수업에서나 꾸준하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 선택 과목의 1순위는 뭐죠? 일단 첫 번째로는 진도를 많이 나가는 것. 아시겠죠? 한 바퀴 제대로 돌리는 것. 저는 윈터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게 뭐냐면 뭐 윈터라든지 겨울방학, 특강, 개강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선생님들이 내가 잘 가르친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1단원에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쏟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마지막 단원은 못 나가요. 그러면서 끝나는 경우들이 실제로 겨울방학 특강이 되게 많아요. 아시겠죠? 그런 경우 없도록 저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1회독 이후에 학기 중에 수능형으로 업그레이드, 기출문제 풀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능형으로 업그레이드 해주는 과정은 학기 중에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우리 미적분 전범위로 보는 시험이, 확통 전범위로 보는 시험이 9월 달부터예요. 뭐라고요? 9월 달부터. 이게 이과 학생들이 만약에 최상위권이다 하면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뭐냐면, 나는 수험수투 이미 배웠으니까 이번 겨울방학 때는 미적분 옛날에 많이 돌렸다면 이번 겨울방학 때 미적분 고난도를 좀 공부해볼까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완전 잘못된 생각이죠. 지금 수험수투가 그렇게 쉬우면 미적분 선택자들의 등급컷이 그렇게 낮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되게 낮다고요. 수험수투를 고1, 고2 수준으로 생각해서 그런 오해를 겪거나, 어차피 어려운 문제들은 학기 중에 모의고사 범위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때도 충분히 준비할 시간이 있다. 겨울방학은 무조건 수험수투입니다. 아시겠죠? 미적분 확통은 진도학습 정도, 그리고 나중에 난이도가 올라가기를 기대하시면서 공부해 주셔도 충분합니다. 그러면서 내신 대비까지 같이 하는 거죠. 그리고 정시파라고 해서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엄마 나는 정시야, 아빠 나 정시로 갈래. 아시겠죠? 믿으시면 돼요, 안 돼요? 저는 항상 얘기하자면 정시병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정시로 가는 친구들이 정시를 빌미로 해서 내신 공부를 안 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저는 그런 학생들 중에서 대학을 잘 가는 꼴을 못 봤습니다. 수학만 말씀드린 거예요.
다른 과목은 모르겠지만 수학은 내가 정시더라도 내신 성적이 안 좋더라도 무조건 내신 대비 하셔야 돼요. 확률과 통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내신 대비 해주셔야 돼요. 제 내신 대비 수업은요, 재수생들도 들어요. 검정고시생도 듣고요. 확통 공부 멈추기 싫다고. 그리고 이런 공부를 해줘야 수능 때 잘 볼 수 있어요. 아시겠죠? 반드시 수학은 반드시 내신 대비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내신 등급과 상관없이, 정시, 수시 여부와 상관없이 수학 내신 대비는 무조건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무조건 급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요. 자, 요거 겨울방학 중 혹시나 정시한다는 이야기가 있다면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정말 잘 봅니다. 제가 대진여고 학생 중에 작년에 선생님 제가 수시로 갈지 정시로 갈지 잘 모르겠다. 맘 같아서는 정시로 가고 싶은데 잘 모르겠다. 제가 그 친구 공부한 거 잘 봤는데 이번에 수학 이제 수능 92점 받았습니다. 미적분에서. 잘 받았죠. 그 정도면.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제가 이제 잘 봐요. 그리고 동시에 제가 정말 잘 보는 건 얘는 안 되겠다. 이런 건 정말 확실하게 보고요. 그러니까 혹시나 궁금하신다면 저한테 보내주시면 점수가 오를 낸지 안 오를 낸지 확실히 판단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꼭 해야 될 리스트. 수원수투 기출 제대로 돌리는 거 최근 몇 개년만 5개년 위주로 하시는 겁니다. 뭐 자이스토리, 너기출 이런 거 해서 옛날 것부터 푸시는 건 아예 의미가 없어요. 심지어 인간 강사 커리큘럼도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요. 선택 과목 제대로 돌리면서 서서히 난이도 올리기. 그러니까 저도 윈터 때는 선택 과목은 일부러 개념만 들어갑니다. 수원수투반은 저는 심화를 들어가요. 아시겠죠? 근데 그래서 수능형으로도 하는데 선택 과목은 무조건 개념 위주로만 진행해 주셔도 이게 적은 양이 절대 아닙니다. 아시겠죠? 물론 단과반에서는 조금 더 깊게 또 재밌게 더 길게 많이 하죠. 자, 그리고 양적으로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고 남는 시간은 다른 과목 하시거나 아니면 깊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받으셔야죠. 다른 풀이도 공부해보고. 알겠죠? 맞았다고 동그라미 틀렸다고 X치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맞은 것도 내가 진짜 수능형으로 풀었는지 확인해보는 시간을 이제는 부여받아야 됩니다. 급할수록. 왜냐면 어차피 진도는 다 나가니까. 자, 그러면 이거 진짜 꼭 드리고 싶어요. 제가 여기 중계동에서 10년째거든요. 근데 내신 대비 학원이 진짜 많잖아요. 근데 우리 제 학생들이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1월, 2월, 3월까지 수능 공부하는 겁니다. 몇 월까지요? 3월까지. 근데 고1, 고2 때까지는 3월부터 곧바로 내신 대비로 전환해요. 학원들이. 그럼 그 호흡에 맞춰서 우리도 내신 대비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3월부터 수능 공부를 멈추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됩니다. 무조건 3월까지. 3월 모의고사가 3월 중순이거든요. 작년에 올해는 16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무조건 수능 공부해 주셔야 됩니다. 내신 대비는 3주, 4주만 해주셔도 충분해요. 그러니까 3월 2일부터 내신 대비 반으로 전환되는 학원으로 간다는 건 정시는 거의 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3월까지는 내신 대비 해주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도 그때 다 까먹어서 3월부터 내신 대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4월에 내신이 끝나죠? 그럼 5월에는 학생들이 공부할 시간이 있을까요? 어린이날이다, 뭐 날이다 해서 공부할 시간 없고요. 그때 수행평가하느라 공부를 못해요. 수능 공부를 못한다고요. 그런데 6월 모의고사는 6월 1일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재수생들이랑 같이 껴서 등급 나오는데 점수가 제대로 나올 리가 있겠냐는 거죠. 한 바퀴를 제대로 못 돌리는데. 2달 안에 제대로 돌리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6월까지는 꼭 어느 정도는 좀 나와야 수능까지 공부할 맛이 나니까요. 그래서 수학 공부법에 대해서 요약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기출 공부 제대로 해주시고 깊은 공부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단원별 유형학습 N제 푸시고 실전 모의고사는 굵직한 모의고사 직전에 틈틈이 병행해 주시고요. 오답 정리입니다. 많이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많이 풀게 돼요. 깊게 하세요. 내가 진짜 알 때까지 끝까지 고민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3월까지는 수능 공부한다. 이게 겨울방학 설명회에서 제가 강조하는 5가지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되셨죠? 자, 그러면 어떻게 깊게 하느냐. 자, 이거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일단은 미적분 확통 같이 있는데 미적분 확통은 내신 수능 대비 저는 여기서 내신 대비까지 3, 4월에 그리고 6월에 같이 중간 기말까지 시간표가 있고요. 그리고 수능형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잊고 있던 개념 다시 되살려 주시고 기출문제까지 푸는 커리큘럼으로 진행이 됩니다. 요 내용은 뭐 당연한 얘기니까요. 제가 선택한 방법이요. 요거예요. 저는 과제 첨삭을 해줘요. 했니 안 했니가 아니라 모든 문제를 첨삭을 해줘요. 이런 얘기하면 잘 와닿지 않으시길래 제가 요 말씀을 올해부터 드리거든요. 제가 올해 강북 청소를 해서 과제 첨삭하는데 쓴 비용이 1억이 넘습니다. 첨삭 비용만. 조교 선생님이 25명이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남는 게 없어요.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렇게 돈을 써야 겨우 애들이 올라요. 강의만 하고 그냥 듣고 숙제 검사 했니 안 했니만 체크하면 안 올라요. 이 깊이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학생들도 감당을 못하고. 그래서 과제 첨삭을 다 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자, 그렇게 해야만 과정에 중점을 두면서 무게중심을 잡아주면서 수학을 저절로 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제 복습 프로그램은 이런 건 윈터에서 진행되지는 않아요. 전부 다 단과에서만 진행이 됩니다. 자, 주간 복습지, 그리고 단원별 엔제,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 이 세 가지를 매주 숙제로 진행을 하고요. 요 내용이 첨삭이 들어가는 겁니다. 매주. 자, 그래서 어떻게 첨삭을 하냐면 학생들이 이렇게 풀다가 만 문제들은 저희들이 볼펜으로 해설지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첨삭을 해주고 도형적으로 어떻게 도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써줍니다. 탈기식 첨삭이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학생들이 식으로 이렇게 좀 더럽게 또는 돌아가면서 풀었다면 저희 연구실에서 이렇게 알아둘 것 하면서 그림으로 빨리 풀 수 있다는 것도 전달을 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왼쪽에 틀린 부분 다 교정을 해주는 거죠. 저희들이 매주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제가 강북청소리에서 가르치는 학생만 200명이 넘어요. 이 200명을 모두 첨삭하는 겁니다. 매주 그렇게 해서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고요. 자, 학생들이 이렇게 질문하면 저희들이 깨알같이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첨삭이 진행이 되겠죠. 편지도 써주고요. 요약본까지 정리를 시킵니다. 자, 그래서 제 이름을 딴 주간풀지용 이런 주간지하고 필요충분 모의고사라고 얘기하는 이 실전 모의고사로 학생들을 번갈아 가면서 첨삭을 진행하니까요. 물론 뭐 좋은 출제진들 많죠. 근데 저는 컨텐츠로 자랑하지는 않아요. 너무 기본이니까. 근데 컨텐츠를 어떻게 활용할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첨삭 프로그램은 뭐 1대1 유사문항까지 줍니다. 저는 유사문항도 주고 첨삭도 하고 해설 영상도 주고 손풀이도 줍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수강 후기하고 이제 성적 향상 사례들을 보여드릴 텐데 올해 점수 오른 애들이 되게 많거든요. 한번 잘 봐주세요. 자, 요 내용은 이제 뭐 수업 너무 좋다. 뭐 이런 거. 수업을 처음 듣고 수학이란 이런 거구나. 기계처럼 문제만 풀던 저에게 어떻게 수학적 사고를 하는지 알려주셨다. 뭐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맨 밑에 있는 것도 읽어보겠습니다. 과제 첨삭을 이렇게 정성스럽게 해주는 수업이 있었는지 처음엔 당황스러웠는데 뭐 좋은 말 해주시고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겼다. 자, 그리고 문제 하나 체크 다 해주셨다라는 내용도 있고요. 어떤 걸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셔서 좋았다. 그리고 이 친구도 이제 대진여고에서 1등급 받았던 친구입니다. 수원수도 미적 전범위를 2번 넘게 3번까지 정리를 해주셔서 할 때마다 난이도 올라가서 좋았다. 그리고 이 친구도 말씀드릴게요. 이 친구는 이제 경기도권 학생입니다. 내신이 1.1이에요. 1.1. 잘하는 친구들은 이런 고민을 합니다. 읽어볼게요. 이 학원에 다니기 전까지는 내가 맞은 문제 중 틀린 풀이가 있거나 너무 빙빙 돌아가는 풀이 방법으로 풀고 있는데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다. 하지만 첨삭 시스템은 이렇게 푸는 게 좋다. 더 간단하다라고 조언이 적혀 있어서 너무 좋았다. 그러니까 우리 잘하는 친구들은 이런 고민을 합니다. 내가 몇 점 받았냐 이런 고민은 안 하고요. 어떻게 풀었는지 내가 진짜 베스트로 풀어냈는지 수능형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제가 다 잡아주다 보니까 이 친구도 당연히 좋은 점수 나왔죠. 자, 그리고 질문하지 않은 문제들도 저희들은 다 첨삭을 다 해줍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좋다라고. 자, 그리고 뭐 다른 얘기 있죠. 그러면 일부러 좀 조작에 대한 의심을 하실까봐 제가 일부러 다 캡처본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볼게요. 이 친구가 수능 88점이에요. 근데 이제 9월에 71점 받았는데 점수가 이렇게 올랐고요. 미적분 92점. 그리고 이 친구도 처음으로 수능 때 1등급 받았거든요. 약대 붙었고요. 그리고 이 친구는 서울예고 학생입니다. 근데 69점이었는데 수능 때 몇 점이죠? 확통 92점. 확통 1등급이 많지 않아요. 근데 재수업 때 정말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 친구도 재수생인데 일부러 날짜까지 다 넣어놨죠. 작년 수능 46점에서 이번 수능 88점까지 올랐고요. 이 친구도 내신 미적분 최상위권 학생들도 재수업 많이 듣습니다. 미적분 100분이 99. 그리고 가채점 잘했고 이렇게 나왔다. 이 친구는 저희가 작년 윈터 때 만났던 학생입니다. 이거 꼭 보여드리고 싶어요. 몇 점이었죠? 3월 모의고사 때 35점이죠. 그러니까 공부해서, 그러니까 1월에 절 만났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올라서 35점이에요. 물어봤죠. 괜찮아. 몇 번 틀렸니? 하니까 멋지지 않습니까? 저 5번, 6번, 8번, 10번, 11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20번, 22번, 24번, 27번, 28번, 29번, 30번 틀렸습니다. 근데 이 친구 멋있죠. 그래도 저 그냥 많이 틀렸어요.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 얘기해 주잖아요. 그리고 중간 문자 다 생략했고 수능 때 8점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학생들도 있고 우리 자녀분들도 계실 때 이거보단 나을 거 아니에요. 이거보단 낫겠죠. 근데 이런 애 점수가 오른다니까요. 2등급, 1등급 이렇게 받고 하다 보면 충분히 좋은 점수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과 얘기 한번 해볼게요. 문과도 최저를 공부 안 한 친구들이 있어요. 수능 때. 근데 수학으로 안 맞추고 국어랑 영어, 탐구로 맞춰야 하는 친구도 있는데 이 친구도 이제
문과 학생인데 고대 어제 붙었거든요. 최저 4합 8인데 4합 4로 맞췄대요. 4합 4가 뭐죠? 그래서 모두 1등급이란 얘기예요. 고대 붙었죠. 그래서 이 친구 볼게요. 77점이거든요. 근데 어제 서울대 최종 합격했어요. 그러니까 77 받아도 서울대 합격할 수 있어요. 내신 어느 정도 되면. 그리고 나머지 뭐 떨어지면 고대 최저 맞춰서 가면 되죠. 그거 떨어지면 정시로 가면 되죠. 근데 이걸 수학을 버리고 시작하는 문과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과는 뭐 당연히 수학으로 목숨 걸어야 되겠지만. 아시겠죠? 그럼 요것도 3합 4 맞춰서 대구대 한의대 붙었고요. 이 친구도 어제 올라갔습니다. 중앙대 논술로 붙었고요. 이 친구는 내신이 고양국제고 학생이 있거든요. 멀리서 다녔죠. 제 수업 들으려고 멀리서 하는데 1학년 내신이 몇 등급이었게요? 9등급이었습니다. 1학년 내신 9등급이었는데 수능 84 맞았습니다. 이렇게 잘 갈 수 있어요. 아시겠죠? 너무 많아요. 이 친구도 이제 뭐 고2 때 4등급이었는데 수능 92점 받고 했었죠. 워낙 많습니다. 문과 학생들도 이과 학생들 좋은 점수를 받았던 학생들이 많은데 아직 다 못 보여드렸어요. 제 유튜브랑 밴드랑 카페 가보시면 수십 장 있습니다. 수강생들이 왜 많은지 좀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도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수학이 그렇게 어렵다 하는데 그리고 시험 보면 고2 때 배웠던 수원수투밖에 안 되는데 우리 학생들이 왜 이렇게 어렵게 점수가 안 나오나라고 생각해 본다면 겉핥기 공부를 하는 경우들이 많다. 깊게 공부해야 되는데 우리 학생들만의 힘으로는 이게 힘들다. 그래서 학원의 도움을 받아서 점수를 올려야 되는데 그냥 좋은 수업 듣고 좋은 문제 풀어서 점수가 나오면 너무 좋겠지만 지금의 수능의 깊이는 그걸로는 커버가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 첨삭을 해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점수를 올리는 프로그램을 1월부터 그러니까 12월 말이죠. 그때부터 개강을 합니다. 윈터스쿨은 저는 윈터도 들어가고요. 단과반도 따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윈터는 종합뱀 위주의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단과반에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서비스를 모두 진행하니까 윈터도 수강하시고 뭐 단과도 하시고 선택해 주셔서 수강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윈터가 끝나시면 거의 95% 이상은 제 수업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윈터 끝나고 나서도 단과반 들어오셔도 제가 그런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전혀 무리 없이 프로그램 짜면서 잘 데리고 가서 1년 동안 해서 내년에 우리 학생들 문자로 내년 설명회 또 좋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프로그램은 수원수투반이 2개예요. 토요일날 하나 있고 목요일날 하나 있고요. 그리고 미적반, 확통반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나눠드린 브로셔에도 시간표가 잘 들어가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이렇게 보통 주 2회 많이 합니다.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거나 수원수투, 미적, 수원수투, 확통 이런 식으로 하니까요. 시간 잘 선택해 주셔서 들어가시면 선택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중계동에 저는 하루 종일 있습니다. 중계동에. 그리고 인강 찍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 프로그램은 요 수원수투는 필살기라는 커리큘럼이고 개념 완성은 자양분이라는 커리큘럼입니다. 1년까지 다 완성돼 있고 모의고사까지 다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요 얘기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내신 대비반까지 있다 그랬죠. 내신 대비반. 그래서 내신 대비도 잘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올해 7월이면 1학기 기말고사 끝난 시점인데 이 친구도 이제 확통이거든요. 근데 33331이 뭐냐면 1학년 1학기 그리고 1학년 2학기 이러고요. 모두 3등급이었던 친구가 이 친구도 윈터스쿨 통해서 저 만났거든요. 3학년 때 1등급으로 매년 3등급이었던 친구도 1등급으로 바뀌고요. 이 친구도 이제 해석여고 전교 1등입니다. 미적분 1등급이다. 전교 1등이었다.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표는 뭐 새롭게 만들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시간표를 활용해서 내신 대비까지 진행을 합니다. 못하는 친구들은 잘 만들어주고 1등급은 확실히 유지시켜주는 프로그램으로 여러 조교 선생님들하고 저하고 힘을 써서 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은 제가 좀 개괄적인 이야기만 드렸는데 좀 개인적으로 좀 구체적인 질문이 있으시다면 요 QR코드 찍어 가시면 저희들이 답변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이게 잘 안 되시면 제 브로셔에도 QR코드 다 넣어놨거든요. 거기에 질문해 주시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어떻게 좀 대답이 좀 궁금증에 대한 해결이 되셨을까요? 근데 이게 되게 외롭고 힘든 싸움이에요. 수학이라는 게. 우리 아이들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어려운 수학을 공부해 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이 응원해 주시다 보면 1년 내내 잘 버티고 하면 뭐 점수 정말 많이 오른 친구들처럼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나머지 내용은 제 유튜브하고 뭐 카페 밴드, 뭐 이투스 홈페이지 많으니까요. 함께 확인해 주시고요. 자, 다음 내용 이제 부원장님한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